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 소환 제도로 넘어가 보는데, 이 이제 주민 소환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어서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제3조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주민 소환 투표권 그랬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권. 자, 그런데 여기는요, 아직 19세로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19세로 나와 있죠, 그죠? 네, 19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아직 19세냐? 18세로 바뀌는 과정에 조금씩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싹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국회에서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러게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요거가 이제 오히려 이제 독특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선거권이 한 4년 전에 18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법에서 기준을 18세로 지금 참정 제도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렇게 아직까지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19세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직은 독특한 것이고 바뀌겠지 뭐 조만간,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외국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좀 까다로워졌죠? 아까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하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런 정도였는데 이 주민소환제도에서 와보니까는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3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외국인 등록대장까지 올라 있어야 된다, 이 규정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엄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도 당장 지금 외워버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주민소환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지울까요? 우리요, 주민소환 투표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주민소환 투표의 대상이 누구냐. 자, 그랬을 때, 자, 볼까요? 자, 일단은요,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져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이제 장이 있고 의회 의원이 있죠. 의회 의원들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장이다라고 했을 때 장이 이제 시도지사하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감. 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구 의원, 지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있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졌었는데, 이 중에서 주민소환 대상에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비례대표는 빠진다. 항상 비례대표 빠지는 것을 잘 봐두시면 돼요. 기초자치단체로 갔을 때 여기도 이제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장은 어떻게 돼요? 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시군 구 의회 의원이 있죠. 저 시군구. 자, 시군구청장 의원 말고 여기 장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미안. 장이 두 개가 있을 게 없죠. 여긴 시군 구청장이고, 지방의회 의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시군구청장은 당연히 소환 대상이고요, 지역 대표도 소환 대상인데 여기도 비례대표는 빠진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근데 비례대표는 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청구 요건. 자, 여기서 이제 청구의 요건 한번 볼게요. 여기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요,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10%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군구청장 있죠? 여기는 15%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대표 있잖아요. 여기 지역대표, 여기도 지역대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0% 이상이 연서해야 돼요. 여기도 20% 이상 연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지? 지역대표끼리는. 자, 그래서 10, 15,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 15, 20.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당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서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하고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빼고, 여기는 이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00분의 20 이상 됐죠? 100분의 20 이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 요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밑에는 아주 세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여기에 10% 청구를요, 전부 다 수원 시민들로만 다 채워서 받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환을 왜 수원시에 있는 인구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거 가능하잖아요. 수원시 인구만으로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서명을 받아야 되는가가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관심 가면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제 8조로 가볼게요. 주민소환 투표에 청구 제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 제한 기간. 자, 어떻게 되냐면요. 주민소환 투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게 임기를 개시하고요.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소환해버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소환 대상자들 임기가 다 4년이에요. 같은 날 선거에서 같은 날 뽑힙니다. 그죠? 같은 날 뽑혀요. 근데 임기 시작하고 1년간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왜요? 아니, 뽑아 놓자마자 뭐 일 잘못했다, 정적 책임을 묻겠다,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저희 이 빠돌이들이 되게 문제인데, 어느 정파에 자기가 뭐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홍위병처럼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되게 문제인데, 어떤 사안이든 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말하는 게 다 옳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걸 극단화시켜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다 이게 이제 특히 극우 세력이 많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야, 지금. 정치적으로 더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극우가 준동하는 거. 미국에서 막 트럼프 당선되고,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극우 세력이 당선되고, 심지어 독일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알아요? 나치당이 2등이야.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지금? 응? 극우가 다 준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극우가 준동하면 또 전쟁 날지도 몰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대표를 뽑아놨는데 자기네 정파의 이익이 안 맞으면 뽑힌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해가지고 너 내려와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건 좌든 우든. 그잖아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좀 방어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 불안정하잖아요. 아니,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선거 결과로 당선된 사람 1년도 안 됐는데 너 정책 책임 물어서 내려오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돼?
1년은 해봐야 뭐 이게 한 바퀴는 돌아봐야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조금씩 나오는 거지. 1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 그래서 이제 임기 개시하고 1년 이내에는 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1년 미만이면 뭐가 문제냐면요. 평가는 해볼 수 있지. 3년 이상 지났다는 얘기니까. 그잖아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만두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을 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을 남은 임기 동안 임기를 수행하세요 할 때 실시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빈 자리를 메꾸는 선거. 보궐선거. 그런데 보궐선거일은 어떻게 선정하냐? 선관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다른 선거가 있을 때 붙여서 하거나 따로 보궐선거만 따로 계획해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하는 거예요. 재선거는 애시당초에 당선 자체가 무효화가 됐을 때 재선거고 그 이외의 경우는 보궐선거라 그래. 그래서 뭐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 면에서는 똑같아. 그게 재선거든 보궐선거든.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거든요. 근데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을 때는요. 재보궐선거를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을 때는. 왜냐면 다음번 정식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비용 들여서 선거해가지고 뽑아놓고 그래 놓고서는 자녀 임기 몇 달 하다가 물러난다?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가 실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주민소환 투표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 1년도 안 남은 거 그냥 냅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번 했어. 했는데 못 잘랐어. 부결됐다는 얘기죠? 못 잘랐어. 부결됐어. 그리고 임기를 계속해. 근데 임기를 계속하는데 1년도 안 지났어 아직. 근데 또 해? 주민소환 투표를 될 때까지 한다. 나는 한 놈만 패. 이러면서 계속한다. 이러면은 또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에서 이게 부결됐으면은 1년 정도는 그대로 가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떼고 다 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4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지 지금. 그잖아.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앞에 1년 안 돼, 맨 뒤에 1년 안 돼, 중간에도 한 번 했다가 부결되면 또 하려면 1년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탁탁탁 맞아 떨어진다면 2년 두 번 2년이 아니라 2번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4년 재임 기간 동안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규정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뭐 서명 요청 활동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11조에 가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각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가 이제 이 형식적으로 뭐가 잘못됐을 때요. 왜냐면은 이게 사유로 부결시킬 수는 없어. 각하할 수는 없어. 각하가 뭔지는 알죠? 행정법 다 공부하시니까 각하는 요건이 불충족됐어.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각하가 야, 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자르려고 해? 그건 안 돼.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소환이라는 건 정적 책임을 묻는 거라 그랬죠? 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냥 이유랄 게 그냥 그래.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끝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라고 하는 게 뭐 딱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이런 거가 없어요. 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냥 네가 우리 대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나가줘 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이제 각하되는 경우에는 요식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이구나 라고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넘어와 보세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의, 실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소명기회 보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14조에 보시면은 소명기회를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민 소환 투표 형식 제 15조로 가보면 이거 찬반 형식이에요. 얘 자르는 거 찬성해? 반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찬반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됐죠? 그 정도 할까?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참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 21조 밑줄까지는 없지만 권한 행사의 정지 및 권한 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 소환 투표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권한 행사 정지. 알겠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그러면은 그 권한 대행이 있는 건데 예. 권한 대행은 어떤 거예요? 권한 대행. 그 권한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밑에 2인자가 대신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부자치단체장 같은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거면 그건 상관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어차피 여러 명이잖아요. 어차피 여러 명이니까 뭐 한두 명 없다 그래서 의결을 못하고 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필요 없지만 이 장들이 이제 소환 대상자가 됐을 때에는 권한 대행 체제로 당분간 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무 대리하고 권한 대행은 좀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해외 순방을 갔잖아? 그러면 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직무 대리. 그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은 권한 대행은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혹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탄핵이 인용된 경우가 있었잖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경우에는 그 권한 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이제. 응? 선거가 다음번 선거가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그 확정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결과 확정 제 22조로 가보죠.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입니다. 이거는 아까 주민 투표랑 좀 차이가 있죠? 주민 투표는 4분의 1이었는데 주민 소환 투표는 3분의 1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뚜껑을 안 연다라고 하는 거죠. 개함하지 않습니다. 괜히 개함해가지고 따져봐봐야 주민들의 갈등만 더 커지지 사실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아니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투표한 걸 가지고서 전체 주민의 의사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 그런데 괜히 그 뚜껑 깠다가 괜히 갈등만 더 커지지. 뭐 그 결과 서로 모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안 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 주민소환 투표의 효력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을 상실한다. 그 직을 상실한다. 됐나요? 그 직을 상실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직을 상실하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을 당했을 때는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면한다. 그건 징계잖아. 최고의 징계잖아. 파면이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너 마음에 안 들어? 꺼져줄래? 그러면 그냥 꺼지는 거야. 그러고 끝나는 거지. 무슨 징계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에요. 정책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징계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면 그 소송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25조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궐선거 실시 제한 등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궐선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주민소환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청이나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좀 멈춰줘야 돼.
보궐선거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로 나와 있는 거고, 원래는 그 직을 대표가 상실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빨리 해야죠. 할 수 있다면, 여건이 된다면 빨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소환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법으로 가보죠. 이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요, 제정된 지 이제 뭐 얼마 됐어? 얼마 안 돼. 그게 따끈따끈해. 되게 따끈따끈해. 우리가 지방자치법 자체가요, 2020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2022년부터 발효돼서 실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법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민조례 발안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발안제도가 사실은요, 이렇게 됐지. 이 발안제도가 전에는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개폐, 청구제도 라는 것으로서 이게 1999년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다가 2020년도 개정하고 2022년도 발효될 때 요때 이제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제정, 개폐, 청구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얘는 2020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규칙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규정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규칙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제 규칙도 포함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 법에서 제2조에 보면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또 18세 이상의 주민이에요. 그래서 1호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출입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규정은 방금 전에 봤던 주민소환제도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로 가보면 주민조례 청구의 제외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왜 우리 주민투표할 때도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었잖아요.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되라고. 비슷해. 좀 비슷해요. 제도가. 여기서 보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 그랬단 말이에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요건 어때요? 법령 위반 사항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 상위법 위반이 어떻게 돼? 이건 조례인데. 그리고 이렇게 돈 관련된 거 안 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결국에 돈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공직 조직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 부분과 관련된 거라, 이거 자체가 이제 돈이 드는 일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 청구에서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게 님비, 핀피 이런 현상 때문에 이걸 함부로, 주민투표에서도 이게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도 이거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좋은 거는 지네 동네한테 해주라 그러고,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남의 동네 하라 그러고, 자기네 동네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게 옆 동네로 가면 안 돼! 하고 반대할 거고, 그잖아. 그리고, 나쁜 게 우리 동네로 오면 그것도 안 돼! 이럴 것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주민이 직접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5조로 가볼까요? 주민조례 청구 요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데,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이게 좀 너무 까다로워졌어. 그래서 이게 이거 시험 나오면 진짜 골 때리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는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도 좀 그래도 외울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세해졌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냐면, 연대 서명할 때 이게 아까 우리 여기서는 뭐였어요? 주민투표에서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여기서 최저선을 요 사이에서 정하라 그랬잖아. 각각의 조례로 요 사이에서 최저선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수의 주민이 연서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연서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주민투표에 붙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논리야. 논리는 같은 구조라고. 이해돼요? 또 이거 있었죠. 우리 주민감사 청구제도. 이거 300, 200, 150이 넘지 않는 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같은 논리라고. 논리는.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여기 세밀해. 이게 법이 요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밀해졌어요. 전보다. 그래가지고 좀 골치가 아픈데 우리는 왜냐면 이걸 외워야지 시험을 풀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이렇게 찾아보기만 해도 되는데 시험은 이거 알아야지 찾잖아요. 특별시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도는요. 청구권자 총수 200분의 1이 넘지 않는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최저선을 정해서 그 이상의 연설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특별시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도라고 하면은요. 서울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네. 거기 특별시는 서울이라고 쓰시면 되지. 우리나라에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특별시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원래. 세종특별시가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돼?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시하고 특별자치시는 달러이? 다른 거예요. 특별자 들어간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 하나. 서울특별시 하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00만 이상이 넘는 광역시 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800만 이상 되는 광역시 도는 하나밖에 없을걸? 경기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800만 이상의 도다. 경기도. 부산광역시가 얼마 되지? 한 500만 되나? 부산도 옛날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대요. 500만? 400만? 인천이 그걸 넘본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인천은 인구가 늘어 계속. 인천은 왜 서울 외곽에 신도시 같은 데 많이 개발해 사람들 나가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로 뭐 신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신도시들도 몇 개 졌지만 신도시도 한 3개 들어왔지. 송도, 뭐 청라, 검단 이런 데 신도시들 들어왔지만 옛날 구도심 낡은 데들 있죠. 이런 데를 다 때려 부시고 그러고서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쫙 대규모로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 인천도. 근데 이제 부산 같은 데는요, 인구가 계속 줄어. 부산은. 그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은. 근데 제2의 도시가 위축되고 있다? 위험하지 않아? 되게 위험해. 그리고 더 심각한 국가적으로 보면 거기에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부울경이 그 제조업 기반 우리나라 중화공업 단지로 가장 중심인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심각해. 어쨌거나 그러네. 800만 안 돼. 결론은 그거예요. 800만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 800만 넘는 데 없어. 도에서도 800만 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다. 끝. 됐죠? 여기는 200분의 1.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거든요. 1300만의 10%면은 어떻게 돼? 근데 청구권자니까 또 좀 다르긴 하지. 이거는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거는 뭐 추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20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200분의 1 몇 프로예요? 0.5% 아니야? 0.5%잖아. 100분의 1이 1%니까 200분이면 0.5%야. 0.5%도 안 되는 숫자만으로도 조례에 발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박. 그죠? 대박이다. 자, 그리고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나머지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뺀 나머지가 다 들어올 거고 시도에서 그리고 100만 이상의 시라고 하면은 지금 특례시대 있는 데들 있죠? 여기가 들어온다는 거야.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말하는 거잖아요. 고양, 용인, 수원, 창원 네 군데지 지금. 네 군데잖아. 여기는 15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이 그거보다 밑에에서 최저선을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에서 100만 미만의 시, 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요 100분의 1 딱 이렇게 심플해졌어. 100분의 1 머릿속에 좀 외워져요? 다시요. 복잡하지만 외워버리자니까. 복잡하지만 외우면 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봐요. 인구 800만이 넘거나
아니면은 특별시의 경우야. 아니, 서울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950만? 900만 넘어. 900만 넘어. 인구가 좀 줄었어. 경기도에 신도시로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1000만은 깨졌지만은, 옛날엔 1000만 넘었었거든요. 1000만이 깨졌지만은 900만은 넘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울하고 경기만 들어간다고. 그건 200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과 그 다음에 특례시들, 100만 이상 도시가 되는 특례시들, 얘네들은 150분의 1. 됐어요? 그리고 행정구 설치가 가능한 50만 이상의 대도시 있잖아요. 그죠?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지. 저 100만은 안 넘어. 특례시까지는 안 돼.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경기도만 하더라도 어디가 있지? 특례시는 아니면서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수두룩 빽빽이요. 그런 데가 지금 뭐 부천, 안양,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50만 이상 도시가 수두룩 빽빽인데? 구호 설치돼 있는데? 또 어디지? 특례시로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 성남. 참 성남 얘기 안 했다. 그죠? 성남이 인구가 나머지 중에 제일 많은 90한 7, 8만 될걸? 100만 목전일 거야 아마. 네, 성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0만 이상 대도시가 어디 있나? 저런 데 있겠다. 저기 어디야? 구호 설치돼 있는 데가 화성시가 50만 넘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경우가 100분의 1로 이렇게 됐고요. 인구가 10만 이상이면서 50만 미만인 시군자치구래요. 여기는 70분의 1. 10만 미만, 근데 5만은 넘어.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50분의 1. 5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다라고 하면은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각 뭐 인구 기준이 10만, 5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각각 70분의 1, 5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돼요. 7, 5, 2, 7, 5, 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외우시는데 헷갈릴 거야. 헷갈리고 단박에 잘 안 이어질 거예요. 인구 기준이나 이런 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준 위쪽은 좀 명확해. 그잖아요. 800만 이상 하고 서울,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그 다음에는 구호 설치 가능한 시, 50만 이상 시 기준이, 그 다음에는 50만 미만인데 그런데 이제 10만은 넘어. 그런데 10만 미만인데 5만은 넘어. 그런데 5만도 안 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밑에는 100분의 1서부터 70분의 1, 50분의 1, 20분의 1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안 외워질 거는 아니야. 근데 좀 복잡하니까 외우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됐고, 뭐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12조부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조. 나머지야 뭐 이제 세부적인 절차들 해당이 되고, 12조로 가보면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요건을 부합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리할 거냐 각하할 거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아니 원래 각하 자체가 요건 불충족이니까 요건들을 잘 갖췄냐 이걸 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항의 밑줄을 제가 하나 거놨죠. 여기 보시면은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의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래요? 지방의회 의장 보고 하라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방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주민조례 청구가 이제 요건을 충족했고, 아까 서명 다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건이 안 갖춰지면 각하가 되는데 요건을 넘어갔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의장이 나서가지고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해라 라고 돼 있어요. 지방의회 의장도 한 명의 의원이거든요. 지방의회 의장도 한 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요거 이제 의결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저 의결이래. 저 발의가 가능합니다. 일단 의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발의를 하고 심사 절차가 나왔습니다. 13조에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30일 이내에 발의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년 이내에 주민조례 청구안을 이제 요거를 의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지금 이제 국회에 임기가 거의 종료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죠. 종료되기 직전이요. 종료되기 직전인데 이 종료되고 나면 아마 그거 나올 거예요. 종료가 내년 6월인가? 그때 될 거예요. 선거가 4월에 있죠. 원래 총선 4월에 치러. 4월에 치르고 한 달여 시간이 있으니까 6월쯤부터 갈려. 근데 갈리는데 그때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의 수는 몇천 개입니다. 이렇게 나와. 진짜로 몇천 개씩 그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의결을 못하고. 사안이 되게 많으니까 한다고 해도 뭐 표결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밀리면 밀리는 거지 그냥 끝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주민이 이렇게 조례 청구를 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를 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묵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결까지는 일단 가봐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1년 이내에 반드시 의결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간은 한번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논란이 크다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은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봐두시면은 되고. 요거 한번 볼게요. 제 사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사망에 조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주민조례 청구안은 제12조 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에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폐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갔고 그것이 수리가 됐어. 근데 남은 지방의회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돼. 근데 아까 1년 이내에 의결하라 그랬잖아. 그죠? 30일 이내에 발의하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의결하라 그랬잖아요. 의결하라 했는데 우리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아서 끝나버렸네. 그러고 폐기되냐? 아니라고. 다음번 그 지방의회가 또 출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연장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장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걸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하던 거 있죠?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다시 뵐게요.